안녕하세요. 메스플 수학운동의 구리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수학 중에 회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알아보면요. 먼저 회전체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성질을 이해한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내용에서 회전체는 무엇인가 첫 번째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보자면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직사각형 형태를 어떤 축,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축이 되는 것이거든요. 축이 되고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한 바퀴 회전을 시킨 거죠. 평면 도형을 회전 축을 기준으로 해서 1회전 시켜서 만들면은 바로 그때 나오는 입체 도형을 우리는 회전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은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축으로 하여 이것이 바로 회전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회전 시켜서 생기는 이러한 입체 도형을 우리는 회전체라고 하고 직선 L을 회전축이라고 하고 회전하여 옆면을 만드는 선분을 그 회전체의 모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개념들은 다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다시 보자면요. 이 L이 바로 회전축이 되는 것이고요. 이쪽에도 뭐 회전축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옆면 회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내는 이 선을 모선이라고 하고요. 또 옆면이고 위쪽과 아래쪽을 모두 밑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축으로 해서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를 그려보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4분의 1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릴 때는 똑같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점을 일단은 만들고요. 그리고 어떤 선대칭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1회전 시키니까 이 부분에는 어떤 원 모양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반구의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걸 보면은 위쪽에는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 직각삼각형도 당연히 대칭이 되게 만들고요. 직사각형도 그대로 대칭이 되게 만든 다음에 1회전 시키는 거니까 이때도 회전을 하기 때문에 원 모양의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밑에 쪽에서 이렇게 원 모양의 형태가 나오고요. 위에 쪽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원 모양의 형태가 나와서 원 기둥 위에 원뿔을 올려놓은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회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3번 그림처럼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이 부분. 비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어떤 구멍이 뚫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사각형 형태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요. 한 바퀴 원을 돌리는 거니까 이 부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안쪽으로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 모양의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는 도넛 모양의 형태가 되고요. 당연히 이 안에는 어떤 구멍, 원기둥이 뚫린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회전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1회전 시켰을 때 나오는 입체 도형이 어떤 형태인가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뿔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원뿔 같은 경우는 회전체인데 바로 회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직각삼각형,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1회전 시키게 되면은 이런 식의 원뿔의 형태가 나옵니다. 원뿔의 형태가 나오고 이 원뿔대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뿔이 있는데 이 원뿔을 밑면과 평행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 두 개의 도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그대로 원뿔이 되고요. 이 나머지 원뿔이 아닌 형태를 우리는 원뿔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원뿔대에서도 밑면이 되는 거고 원뿔대는 원뿔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쭉 연장해서 그리게 되면 이러한 원뿔의 일부가 돼서 이 원뿔에서 밑면과 평행한 것을 잘랐을 때 이 원뿔을 잘라낸 나머지 부분을 원뿔대라고 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은 이런 형태를 보면은 좀 지금과 했던 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쪽에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어쨌든 원뿔이 파여 있는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색칠을 하자면 이 부분은 뚫려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 기둥이 있고 거기에 원뿔의 형태가 들어간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설명드리지만 회전체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가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보자면은 회전체에는 직사각형을 회전시켰더니 바로 원기둥의 형태가 되고, 두 번째는 직각삼각형을 회전시켰더니 원뿔의 형태가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반원을 회전시켰더니 구의 형태가 나온다. 전부 다 회전체죠. 대표적인 회전체인데 회전체에서 이 회전축과 직각인 평면으로 자르게 되면 그 단면이 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원 모양이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아까 앞에서 우리가 회전체 중에 회전축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로 하자면은 이렇게 원기둥인데 이게 뚫려 있는 형태의 원기둥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뚫려 있는 형태의 원기둥을 회전축과 직각인, 회전축과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게 되면은 도넛 모양이 나오니까 원 모양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또는 경계선이 원 모양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르면 그 단면은 모두 합동이다. 지금 회전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회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르게 되면은 이 각각의 어차피 우리가 평면 도형을 회전해서 만들게 되면은 전부 다 선대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선대칭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이 정확하게 겹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모양은 여기서 직사각형 나오죠? 여기서는 이등변 삼각형 나오고요. 원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단면을 자르게 되면 모두 합동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이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은 회전체의 성질로는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은 그 경계는 항상 원이 나온다. 두 번째는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모두 합동이고 회전축에 대하여 선대칭을 이룬다. 선대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회전축이 있잖아요. 회전축 L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A고 B입니다. 그러면은 이 점 A점과 B점은 길이가 같아요. 길이가 같은데 이 거리가 같은 것이죠. 그럼 직교한다고 하면 이렇게 거리가 같을 때 우리는 이 A와 B가 대칭점이라고 하고요. 이 대칭이 되는 것을 쭉 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의 전부 다 어떤 대칭, 점대칭을 이루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선은 선대칭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선과 오른쪽에 있는 이 선은 서로 선대칭을 이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3번 같은 경우 보시면은 도넛 모양의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회전축은 이쪽에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전축을 L이라고 한다면은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릅니다. 그럼 수직인 평면으로 잘라서 그 단면을 보자면은 이렇게 도넛 모양이 되는 것이죠. 도넛 모양이 되는 것이고요.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르게 되면요. 일단은 직사각형의 형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안쪽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부분은 여기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쪽에 있는 직사각형과 이쪽에 있는 직사각형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것은 나타내지가 않는 것이죠.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각넓이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넓이기에서 다면체와 회전체는 모두 입체도형이지만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회전체를 다면체의 한 종류로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모든별로 설명해보자. 여러분들이 직접 먼저 회전체와 다면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면체라는 것은 다각형으로 둘러싸여 있는 입체도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면이 우리는 다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회전체 같은 경우는 각각의 면이 다각형이라고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은 원 같은 경우도 다각형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체인 경우는 모든 면이 다각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면체 같은 경우는 전개도를 펼쳐서 다각형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회전체 같은 경우는 전개도를 펼쳐서 나타낼 수도 있지만 항상 나타낼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구 같은 경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전개도를 그릴 때 모든 것이 다각형의 형태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원뿔대의 형태를 보자면은
전개도를 펼치면은 원뿔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밑에 원이 있고요, 위에 이렇게 원이 있고요. 자, 물론 요 가운데에 있는 이 형태는 우리가 부채꼴의 형태에서 윗부분에 부채꼴이 잘려져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전체 같은 경우는 단면체와 다르게 정확하게 전개도를 그릴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그린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각형인 면으로만 나오지 않는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평면으로 따른 단면을 보자면은, 다면체 같은 경우는 단면을 항상 어떤 다각형의 형태, 경계가 다각형의 형태가 나오지만, 회전체 같은 경우는 회전축을 수직인 것으로 자르게 되면은 그 경계에는 원의 형태가 나온다. 성질로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스로 확인 문제인데요. 이 중에 한 2개 정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체를 모두 고르시오. 회전체는 어떤 평면 도형을 회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1회전시킨 입체 도형이다. 그리고 수직인 단면으로 따면 경계선의 원 모양이 나온다. 이런 등등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 자체에도 사실은 원 모양의 형태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보자면 이렇게 원기둥, 당연히 회전체가 되는 것이고요. 구, 회전체가 되는 것이고요. 원뿔, 회전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다면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번 보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대의 옆면에 페인트칠을 한 후 옆면이 평면이 닿도록 놓고 굴리려고 한다. 페인트가 바닥에 묻어나기 시작한 부분과 다시 만날 때까지 원뿔대를 굴렸을 때 페인트가 묻은 부분의 모양을 그려보자. 그래서 지금 이 페인트 칠을 하고자 하는 이 형태가 원뿔대였습니다. 원뿔대의 형태이고 이것을 굴려서 처음 시작점에서 다시 도착하는 게 시작점으로 다시 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노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뿔대가 있는데요. 이 형태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굴리는 거죠. 시작을 해서 이렇게 굴리기 때문에 쭉 굴립니다. 굴리면 이렇게 원 모양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쪽도 쭉 그리니까 이렇게 어떤 원 모양 형태가 나오겠죠. 그리고 페인트 칠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돼서 어떤 도넌 모형에서의 요 가운데 부분이 제외된 이런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굴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도 여기 중심을 잡자면은 원뿔의 형태에서 이렇게 굴러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차후에 계산을 하는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은 뒷부분에 가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스풀 수학웅덩이의 그리스였습니다.